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썬데이입니다. 제가 감사 읽기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 자신이라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신이 무한한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서 나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돈이란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나야 로만, 듀앤 패커 지음, 유지훈 옮김. 부족한 것은 모두 채워지는 돈의 원리. 이 책을 쓰신 사나야 로만 앤 듀앤 패커, 이 두 분 중에서 듀앤 패커는 바디워크라는 과정을 체득한 바 있고요. 지질학자이기도 한 패커는 한때 지구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셨어요. 라이트 바디 코스는 감정의 흐름을 창출하고 신체적인 이완과 뚜렷한 정신을 유도하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의식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장된 의식에 이르는 비결을 가르친다 합니다. 라이트 바디를 자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계신다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천직을 창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천직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다. 자신이 지금 적재적소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즐거움이나 반감이 그 상념을 실현해내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어느 여성이 지필에 버겁기만 했어요. 매일 1시간씩 글을 써야 한다며 자신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글이 잘 써지지 않아서 지필을 그만두었는데 그로부터 2년간 다시 글을 써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는데 꾸준히는 쓸 수가 없었대요. 글을 쓸 때 필요한 원칙도 잊었고 자신이 초라해 보여 결국 그녀는 자격지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직업상 몸이 아픈 사람을 자주 만나던 그녀는 자신이 습득해온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심신이 회복되거나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참 많아진 까닭에 그녀는 아예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강연 실황을 테이프에 담아두고 나니 수요가 급증하였대요. 녹취록을 작성한 뒤에 수강생이 연구 가이드로 삼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연구 가이드를 지인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복사본을 계속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친구 하나가 녹취록 4본을 출판사로 보냈었는데 그 내용으로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연 주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었으므로 책이 팔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책을 쓰려고 아동바동 했던 때가 불현듯 뇌리를 스쳤고 그녀는 책을 내기까지 배우고 개발해야 할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책을 냈더라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면 이상적인 가이드는 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실현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 그에 저항하거나 힘겨워하고 있다면 프로젝트가 잘못되었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다른 일부터 마치고 나서 일을 해결하면 됩니다. 즐거움을 주는 다른 어딘가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달라지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몇 달을 고민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 대안이 딱히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기술과 역량 밖의 일이라며 지레 겁을 먹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조치가 어렵더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일정 기간 내면의 일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 명심하세요. 당신은 발상을 바꾸고 인생을 재평가하고 참신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일으키고픈 외부의 변화가 클수록 그에 선행하는 내면의 변화도 증대할 것입니다. 나는 본연의 모습을 포용하고 사랑한다. 본연의 모습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껏 이룬 모든 과업을 사랑하십시오. 완벽해야 천직에 몸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직을 성취하면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됨됨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을 테니 기대해 봄직한 자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선행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생을 마감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위인처럼 말이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걱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무엇을 하든 앞으로 펼쳐질 원대한 일을 위해 그것이 기반이 될 거라는 것 점을 믿으십시오. 어린 나이에 천직을 찾아 그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천직을 찾기 전에 지식과 경험을 쌓느라 세월을 보내고는 중년 이후에나 중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사명이 있다고는 여기나 아직은 딱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면의 안내에 순응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며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지금까지 달성해온 공로를 자축하십시오.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들먹이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당신에게 완벽한 곳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자신에게 귀뜸해 주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공적을 이루기 위한 도약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내면의 힘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소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하시고 자녀를 위해 과자를 구워도 좋으니 자주 그래 봅니다. 과자를 즐겨 구웠던 한 여성은 현재 비스켓 체인점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고 저녁 파티 준비에 일가견이 있던 어느 여성은 바쁜 경영자를 위해 만찬 파티를 기획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실에서 뭔가를 제작하는 데 몰두했던 남성은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그 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재능과 풍요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시간과 에너지 및 기술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이 가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대가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던 일로 돈을 받는 데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싫은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오해를 각인시키는 꼴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경력을 쌓고 싶다면 재능과 기술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기를 활용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수가 적더라도 생업과 풍요를 연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거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타인에 비해 임금이 적다거나 혹은 보수가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당초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에 맞는 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한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큰 소득입니다. 서비스의 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잇기에도 넉넉한 보수를 받을 날이 조만간 찾아옵니다. 경력을 쌓아가며 자신의 일을 존중한다면 남도 당신의 업그레이드된 가치를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연스레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대학을 갓 졸업한 어느 청년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천직을 찾으려 했지만 애당초 사무실 내근직은 그와 거리가 멉니다. 그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지 짚어보니 퇴근 후에 즐기는 운동이 무척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몸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을 관리하려는 고객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스포츠 생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 등록한 후로는 전업을 시간제로 줄였습니다. 재학 중인 그에게는 여전히 활기가 배어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어 일도 예전보다 즐거워졌습니다. 관심사에 순응하세요. 적성에 맞는 일이 당신을 천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창조성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무언가를 성심껏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별로 가치가 없다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찾아 그의 가치를 주십시오. 이웃을 돕고 어떤 일을 조직하는 능력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자질에 마음을 쏟고 자신과 그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대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값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박하게 애정이 가는 일과 진로를 존중해도 좋습니다. 약 10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소소한 일도 바람직합니다. 이웃과의 수다나 억지로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자신만의 특별한 일에 시간을 마련해도 좋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웁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척이나 쉽게 여기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꽤나 어려웠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선 아이디어가 많았으나 마음에 맞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합니다. 이를테면 저녁에 지인을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게 왠지 꺼림칙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겠노라 결심합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자신을 위해 좀 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도 좋아했지만 자연에도 매력을 느껴서 자주 산책을 즐겼고 화초 및 수목과 관련된 책도 읽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풀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인근 공원에 가보니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말에는 자원에서 가이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가 시간을 모두 내놓으면서까지 공원을 안내하고 수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숲에서 야영하는 관광객을 안내하며 소정의 보수를 받았고 전문 가이드로서 점차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에 대한 지식과 야외를 즐기는 마음도 존중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아 넉넉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냅니다.
어린이 캠프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회사에 스카웃되었다가 훗날에는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기술이라봤자 별 볼 일이 없다거나 나에게 특별한 기량이 없다는 생각에 천직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재능과 의욕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진로의 일부로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업은 당신이 목적에 눈을 뜨고 자신을 믿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본분도 그렇지만 당신의 공로 또한 특별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음성이 재능과 기술에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속삭여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발상에 사랑을 보내세요. 그와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론을 분석하거나 떨쳐버리려 애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도 돼. 의심 옆에는 항상 낙관론을 놓아두십시오.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성공의 도화선이 될 강좌를 들으십시오. 동호회원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느 영역에서든 성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탁월한 비결입니다. 이를테면 강좌에 등록하거나 교사로 활약할 수 있는 강좌를 찾아도 좋을 것입니다. 비전을 앞서 이루어낸 위인이 책을 집필했다면 이를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감이 되는 대상을 주변에 두고 열정을 끊임없이 부응시키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언어 및 텔레파시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서 당신의 자아상은 곧 성공 사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므로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자신을 그리면 그릴수록 현실은 신속히 그리로 달려갑니다. 나의 일상은 즐겁고 의미심장한 일로 가득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천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에 투입되는 노력, 에너지 역시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둘을 비교할 순 없죠. 에너지는 천직과 관련된 복잡 다단한 일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본인과는 맞지 않은 일을 하는데 더 소요되는 법이죠. 우주는 천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와주므로 조만간 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천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뜻과 같습니다. 성공은 천직과 깊은 유대를 맺고 그에 헌신해야 이룰 수가 있으며 천직이 어디로 데려가든 순순히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합니다. 혹자는 사명이라 여기는 길에 들어서면 인생의 즐거움을 더는 누릴 수 없으리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책임감에 눌려 항상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직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진지해야 할 법은 없습니다. 즐거운 삶을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원치 않는 직장에 다닐 때 훨씬 더 재미가 없습니다. 천직에 종사할 때 일상은 즐겁고 의미심장한 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천직을 창조하고 싶다면 자신을 신뢰하고 소신껏 처신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친구나 남편, 아내, 고용주, 고용인 혹은 동료가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고용주가 업무를 바꾸어 주거나 승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면 스스로 실망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솔선하여 직장을 바꾸십시오. 자신의 생산성과 실적을 높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점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십시오. 비전을 이룰 만한 대안과 직장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리고 학업을 잇거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혹은 변화를 일으키기에 앞서 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결정권을 자신에게 넘기고 이를 향해 몸소 달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천직을 찾는데 남의 허락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목표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진정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원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주문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자신의 개발을 돕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직업을 찾는데 회의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일이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취직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반면 남편은 가정을 부양할 만큼 재산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아내가 집안일에 매진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는 영혼의 눈을 통해서 형편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인격만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직장에 다니고 행복과 성장 및 활력을 배가시키면 자연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힘을 실어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최대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여가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가 하면 출근하는 아내를 두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이 남편의 영혼을 섬기는 일임을 연신 되뇌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발전하면 다른 배우자의 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싫다는 일을 굳이 하겠다는 자신의 태도를 두고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 활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내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미뤄온 휴가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더는 타박하지 않았으며 삶의 변화를 되려 즐겼습니다. 취미 생활에 지갑을 열자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억지로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적은 수입과 리스크가 부담되었지만 아내의 월급과 대출 덕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끝까지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남편 또한 천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신을 지키려는 의지력 덕분에 부부는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여기까지 낭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로에 전념하고 직장에서 천직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활력과 성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활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나의 천직임을 깨달을 수도 있고 천직이 아니라면 천직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있게 됨을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통해서도 저는 낭독이 좋습니다. 좋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이 좋은 책들의 좋은 낭독 부분을 우리 우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더없이 사랑하고요.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과 긍정적인 감사, 감동을 송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